시간에 사업장이 어떤 것인지, 사업자별로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장이 많으면 특례 제도를 선택해서 주사업장이 하거나 한 사업자가 단위로 하나의 신고 납부를 본점별로 할 수 있다. 이런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려면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사업자 등록 당연히 해야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자 번호를 토대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을 테니까.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고요. 매우 심플해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에 대한 내용, 어떤 식으로 업태와 종목을 구성하는지 등등을 등록하는 거예요. 관할 세무서에 가서. 그 사업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순간 이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게 되고요. 세금 계산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발행을 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이제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받는 사람이 사업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제 주민번호가 있는 개인일 수도 있어요.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지만 개인은 사업자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잖아. 근데 개인은 받을 수는 있어요. 세금 계산서를. 개인은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은 발행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라는 걸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사업자 등록을 한 자들이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로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발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결국에.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그럼 누가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세법은 부가세잖아? 그럼 부가가치세법상에가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데 그자가 과세사업자일 때 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과세사업자는 둘이죠. 일반 과세자일 수도 있고 간이과세자일 수도 있어. 근데 둘이 과세사업자이고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과세사업자니까 납세 의무를 띈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죠.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면 사업자 등록은 필수니까. 그래서 부가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면은 모든 사업자는 아닌 거야.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납세 의무가 있는 자. 그들은 과세사업자라고 부르는 거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사업자는 아니니까요. 만약에 저는 면세 사업만 합니다. 저는 아주 아무것도 과세하지 않아요. 면세만 해요. 그러면 납세 의무가 없잖아요. 배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어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의 어떤 의무도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또한 면세랑 과세를 같이 하는 겸용사업자는 반드시 해야죠. 왜냐? 겸용사업자는 과세사업자에 분류되니까. 그래서 이 아래에 표를 잠깐 보시면요. 과세사업자가 있고 겸용사업자가 있는데 둘은 사업자 등록의 의무가 있어요. 당연히 해야 돼. 그런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의 의무는 없어요. 중요한 전제는요. 부가세법상의가 전제야. 만약에 면세사업자가 개인이면 소득세 신고할 거고 법인이면 법인세 신고를 할 테니까 이 두 세법에 의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법에서만 정의를 내리면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어디 가더라도 면세사업자인 학원이나 병원도 면세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 가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요? 있죠. 왜 있을까? 소득세 신고를 하니까 당연히 받지.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은 당연히 갖고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소득에 대한 걸 신고하기 때문에 언제나 누구도 예외 없이 있는 거지. 근데 완전히 비영리면서 부가가치세 거래도 절대 안 한다. 그러면은 소득세도 의무 없고 법인세도 의무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과 관련된 허가증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사업을 하겠죠. 자, 그래서 등록 신청은 언제까지 합니까?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기간이 있으면 사업자 개시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이때쯤에 사업을 개시한다. 그럼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개시하고 나면 막 사람들도 많이 오고 막 갑자기 판매가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처음에 뭐 개업하는 날 특수효과를 좀 얻잖아요. 바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놓쳤어. 그러면 언제까지는 해야 하냐? 20일 안에. 사업을 개시하는 날로부터 20일 안에. 그래도 이 안에는 할 수 있도록 해줘.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원칙. 언제까지 합니까? 개시했어요. 그러면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안에는 사업자 등록하세요. 늦게 하게 되면, 이제 이후에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매입세과 관련된 공제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안에는 한다. 이게 이제 원칙이고요. 두 번째, 대부분의 사업자들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개시하고 나서 20일 안에 하지 않고 먼저 해. 개시 전에 등록을 먼저 해. 이게 두 번째. 개시 전에 등록해야 사실은 뭐 개시한다는 얘기는 이날부터 매출 스타트 한다는 거잖아. 손님들을 받겠다. 그러면 손님들을 받는다는 얘기는 손님이 들어오기 전에 되게 많은 자산들을 매입을 할 것 같은데 많은 매입을 할 거고 많은 매입을 하면 매입세액이 있을 거고 그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나는 이미 뭐가 돼 있어야 돼. 계속 개인으로 있으면 안 되죠. 빨리빨리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해야죠. 그래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개시하기 전에 많은 매입이 있어요. 아니 책상이나 의자 같은 걸 언제 사겠어요? 손님들이 오고 있는데 색상하고 건물을 막 들여와?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모든 게 준비됐을 때 개시하잖아. 그럼 모든 걸 준비한다는 얘기는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많을 거고 매입이 많으면 매입세액이 있을 거고 매입세액이 있으면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매입세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수취해야 되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해야 되고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려면 나는 어느 입장이 이미 돼 있어야 되느냐? 사업자가 이미 돼 있어야 되고 그러면 등록을 먼저 하겠지.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했다면 그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아닌 자는 만약에 여러분 사업자 단위 과세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스타벅스는 어느 지점에 어느 지역에 매장을 열어도 그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하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본점이 다 하니까 사업자 등록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전제가 뭐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닌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그러면 해야지. 왜냐면 신고는 해야 되니까. 사업장마다. 자, 이 제도가 아닌 모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개시하는 날로부터 20일 안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언제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냐면 사업 개시하기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왜 그러냐? 매입세 환급 받으려면 미리 해야지. 그래야지 혜택을 받을 거 아니야. 세법상 인정받으려면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해 주겠죠.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서는 그 신청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하냐면 2일 안에. 그리고 사실 당장 해도 돼. 근데 예를 들면은 이 회사가 제조업이라고 신고하잖아. 그러면 정말 제조업으로 신고가 들어오려면 업종이 되려면 공장이라는 게 이 회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공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제조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제조업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요건에 해당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럼 반드시 공장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루에는 당장 하기가 어렵겠지.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돈 받고 하는 거잖아. 우리가 세금 내는 거 가지고. 다 확인해야지. 이런 거 일일이 확인 안 해서 회사들이 난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틀 안에 합니다. 요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틀 안에 사업자 등록 번호가 쓰여져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 자에게 준다. 근데 만약에 이틀 안에 확인이 어려울 때가 있어. 뭔가 더 확인할 게 필요해. 이 회사의 CEO가 사업장이 너무 많아. 이거 말고 이 회사 말고도. 가짠가? 이거 유령 회사들 만들어 놓고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 회사 하나 만드는 게 뭐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사업자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냥 1인, 2인 출판. 1인 출판업 등록하면 그냥 우리 집이 사업장이 돼요. 거기다 신청하시면 돼. 그럼 저도
사업자 등록증 하나가 발부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확인할 때 국세청장이 반드시 그냥 당장 주지 말고 뭔가 확인이 더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줘야 되는 기한이 2일이 아니라 5일. 근데 뭐 공휴일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빼고 이내에 연장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조사해 보고 맞으면 발급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2일 아니면 5일. 어떤 필요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날짜들이 또 필요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어. 서로 주고받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중간에 바뀌어. 주소가 이전될 수도 있고요. 업태 중에 뭐 하나가 바뀔 수도 있고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종목의 기본적인 대표가 달라질 수도 있고, 대표이사의 이름이 달라질 수도 있고, 사업자 등록증상의 기재사항이 정정이 되면 어떡할까? 가야지. 관할 세무서한테 가서 저 이거 바뀌었습니다. 다시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재발급이라고 불러. 처음에는 그냥 발급받는 거고 다시 발급받는 거죠. 그것을 재발급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시험이 나오는 거는 내가 어떤 정정을 요청했느냐에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서 당장 재발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며칠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당장 주는 경우는 뭘까? 바로 확인이 되면 바로 주면 돼. 근데 그게 아니면 한 그래도 뭐 시간이 좀 얼추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얘는 당일이냐 며칠 걸리냐 요걸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볼게요. 등록된 사유가 바뀌었을 때 무엇이 바뀌면 재발급이 며칠 걸리냐. 두 개로 나뉘는데 신고한 바로 당일 그 자리에서 그냥 다시 주거나 신고한 날부터 이틀 걸리거나. 자, 이 부분을 외우실 때는 당일만 외우면 나머지는 이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당일은요. 그리고 어떻게 외우냐. 회사에 이름이 변경됐을 때. 도메인 이름이 변경됐을 때. 그러니까 회사의 상호 같은 개념이잖아.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 도메인이 이 회사의 상호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상호, 도메인은 바로. 어렵지 않잖아. 이름 바뀐 건 확인이 되니까. 근데 이 외의 것들은 한 이틀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틀 소요되는 것들을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 이틀 걸려. 그러니까. 대표자 이름이 바뀌었어. 법인 등기부상에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 확인하겠죠? 주소가 바뀌었어. 진짜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틀 걸리는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이 신고한 당일에 주는 거는 도메인 이름, 회사 이름, 도메인. 그러니까 회사 상호 같은 거죠. 나머지는 이틀인데 그 나머지라고 외우면은 외울 거 없어 사실은. 근데 하나, 단 헷갈릴 거. 개인 사업자 중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거는 정정으로 보지 않고 폐업하는 것으로 봐요. 그게 특징이야. 다시 내가 개인 사업자를 하는데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의 이름이 변경됐대. 여러분 개인 사업자의 이름이 변경됐다는 얘기는 개인 사업자는요. 그 개인이 그 회사의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바뀌었대요. 그럼 바뀐 이유가 뭘까요? 그 전에 개인 사업자가 그 개인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개인 사업자가 그 사업을 넘겨받은 거잖아. 그럴 때는 야 사업자가 달라진 거는 그 개인의 사업자면 그 개인이 사업자인데 그 사업자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주인이 달라진 거잖아. 근데 그 주인이 주주 개념이 아니잖아. 개인이잖아. 그러면은 그 전에 회사는 폐업한 걸로 보고 네가 다시 사업자 등록하는 걸로. 그러니까 폐업한 걸로 보라는 말은 정정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야. 우리는 지금 정정을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사업자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상속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았대. 그것은 정정이 맞다고 보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돈 주고 사오거나 일반적인 거래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살아 있는데 받아. 그게 대체적으로 이제 증여 같은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증여 같은 거야.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아버지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 변경은 증여의 개념이고요. 그 증여는 아버지 사업을 폐업 신고하고 네 사업으로 다시 개설해. 그래서 증여와 상속은 다르다. 대표자의 변경이냐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됐는데 그 사업자 자체가 상속으로 인한 것이냐에 따라서 상속은 정정, 폐업 이 대표자 이름이 증여 같은 견인수에 해당하는 대표자 변경은 폐업 사유가 되는 거야. 정정 사유냐, 폐업 사유냐. 이거 두 가지만 극명하게 구분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여러분 외울 게 있을까? 뭘 외워?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죠. 이것은 이틀 걸리는구나. 이틀이 아니면 당일이고 당일은 회사 이름, 회사 인터넷상의 도메인 이름. 그게 바뀌면 이틀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날짜 같은 게 좀 중요할 수 있어. 이 부분 파트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아주 대표적인 주의사항은 아까 이거였어요. 이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의해서 사업하면 지점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이유가 없다. 이 부분이었죠. 아이고, 어디 갔어?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 아, 이 부분이 아니죠. 어디였지? 어디였더라? 여기였다. 등록 신청할 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아닌 자에 한해서 얘기한 거였어. 이자는 사업장마다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얘는 없죠. 왜 얘는 없냐? 본점만 하면 되니까. 본점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니까. 그게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